자, 이수 삼습약 제가 좀 미숙해가지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수는 말 그대로 물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이수. 쉽게 설명하면은 이뇨제죠. 이뇨제. 이수 삼습. 삼습은 스며들게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 소변으로 빼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빼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제 이수약은 약성이 조금 고환해서 냉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광에 열이 생겨가지고 소변이 안 나오고 탁하고 그럴 때 이런 약을 쓰는 거고, 삼습은 천천히, 이게 그래서 맛 자체가 감담, 달고 밋밋한 맛입니다. 그리고 평하고 완만하게. 그 다음에 이수퇴종약. 이제 요거 이수삼십약을 이제 보통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이수퇴종, 이수통림, 이수퇴양, 이습퇴양. 이게 뭐냐면 황달 치료하는 거예요. 황달. 그리고 이수퇴종은 부종을 빼는 거고, 이수통리면 요 임자가 수풀 임자잖아요. 여기 물수만 없으면. 근데 물수가 있어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보통 뭐 예전에 임질 걸리면 이런 증상이 나왔죠. 그래서 이수퇴종, 이수통림, 이습퇴양. 이게 보통 이제 간담수별이라고 하죠. 그럴 때 황달을 치료해주는 그런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 고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홍수가 나면 이렇게 개천에 홍수가 오면 여기까지 막 올라오고 범람을 한다 그러잖아요. 범람을 이렇게까지. 그러다가 물이 줄어들면 가운데만 이렇게 졸졸졸 흐르고 이렇게 웅덩이들이 있어요. 그럼 이 웅덩이의 물은 고였다고 보죠. 그럼 이게 우리 인체 내에서도 수분이 이렇게 잘 나가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뭉쳐있는 요 진액들이 병증화된 거, 그게 이제 담은병이고, 뭐 동의보감에 보면 못 고치는 병에 뭐 10중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담은병이다. 그래서 요 담은병이 굉장히 이제 많이 중요한 병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담을 생담을 해주는 원료는 어디냐? 이제 비장이다. 그리고 저장한다. 담을 저장하는 기관이 폐다. 이제 이렇게 봤어요. 한방에서는. 그리고 이제 수분, 습도가 병의 원인인 경우를 지금 우리 카테고리 내에 이제 통일해 보니까 방향화습약, 이건 이제 비장에 습이 찼을 때 개념이고, 거풍습약은 관절에, 그리고 방광하초에 이수삼습의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자 써놨어요. 스밀삼. 이수는 팍 나가는 거고, 전전전전전전 나가는 거는 삼습이다. 다음, 자, 온리약은 요 내경, 황제 내경에 보면은 한자, 찬 사람은 따뜻한 걸 준다. 우리 감기 걸리고 옷이 추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는 분도 있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어쨌든 춥고 으실으실할 때는 따뜻한 걸 먹는 게 맞죠. 예. 춥고 으실으실할 때 짬뽕이 생각나지 냉면이 생각나지는 않는다. 그 개념이에요. 예. 그리고 이 온자는 따뜻할 온자, 우리 온리약, 신혼해표약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하고 차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한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건 송리자고, 여러 번 지금 한문은 이렇게 써요. 우리 그 표자 이렇게 쓰죠. 여기다가 뚜껑만 달면 돼요. 뚜껑만. 밭을 내놓고. 그러면 이게 송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한약. 이제 한을 제거한다는 뜻이고, 한을
풀어주는, 요게 이제 흐트리사인데, 여기 이제 보통 표의 개념이 좀 강하죠. 퍼뜨리다는 뜻은. 그래서 신온 조열, 맵고 따뜻하고 마르고 강렬하다. 그래서 온중산안하는 경우 여기 이제 속이 냉병 들었다 할 때 가운데를 따뜻하게 하고 차가운 것을 흐트러 버린다라는 온중산안. 자, 신양 온조. 요게 지금 신장의 그 양의 기운이 인체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통 양기 떨어졌다면 신양이 떨어진 거예요. 양의 그 따뜻한 기운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몸의 대사 활동이 안 돼요. 그럴 때 회양 시키는 약들이 있어요. 사실 그 제일 대표적인 게 부자가 요런 약이 아주 대표적인 약이고, 한번 그 찾아보시면 그 본초 표 있잖아요. 책받침 같이 이렇게 딱 뭐 해표약, 뭐 청열약, 그 다음에 사하약, 뭐 운리약, 뭐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를 이제 약재를 볼 때마다 이게 여기가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돼. 배가 냉하다, 손발이 차다, 만상, 설사를 한다, 식욕부진이 있다. 이게 다 속이 냉해서 생기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장한증. 이거는 차가운 사특한 기운이 장부에 침입해. 그러면은 비위허한증이 생겨요. 그럼 구토나 애역. 애역이 뭐냐면 딸꾹질? 네, 딸꾹질. 그다음에 설사, 이질, 흉복, 냉통이에요. 냉통. 차가우면서 아픈 거. 이제 제가 예전에 설명했나요? 통죽 불통이요, 불통죽 통이라고 해서 냉해지면 아무래도 좀 막히죠. 순환도 늦고 그럴 때 생기는 통증, 냉통. 그리고 음한증은 양기 부족으로 몸에 음한이 내생, 이 안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안에서 생겼다. 내생. 해서 경증으로는 수족냉, 외환. 요게 지금 두려워할 외죠. 왜? 그러니까 추우니까 싫은 거예요. 싫어. 싫은데 조금 장군만 가면 아유 오싹오싹해지고 오한도 하는데 요게 좀 더 심한 상태. 그 다음에 안면이 창백하고, 아니 열이 있으면 얼굴이 뻘거면 창백하지 않죠. 그건 열증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 관형찰색이라고 해요. 관형찰색. 얼굴 색만 봐도 이 사람이 더운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 술 좋아하고 얼굴 벌겋고 이러면 아유 저 양반이 열이 많구나.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남 창백하진 않죠. 물론 이제 혈기와 그건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불가리아. 열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게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입에. 그 다음에 희 좋아해요. 열름 따뜻한 물을. 그 다음에 요량 과다. 우리 여름하고 겨울하고 소변량이 겨울이 더 많습니다. 땀으로 나갈 게 안 나가니까. 땀 한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중증이 있어요. 경증과 중증인데 경은 가벼울 경, 중증은 무거울 중. 우리 중환자실 할 때 중자예요. 진짜 요거는 사지 권링이에요. 그냥 수족냉증이 아니라 이 골자가 요렇게 쓰는데 그 블랙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음기가 이렇게 확 소용돌이치면서 빨아들여. 부피는 적은데 엄청, 그러니까 크기가 적어요. 하지만 여기에 그 음이 꽉 뭉쳐있는 상태. 그래서 사지 골랭. 그 다음에 모한 그대로 있고, 이게 심하면 하면 자한. 양이 부족하니까 땀 잡을 힘 쪽도 없는 거예요. 이 자한과 도한이 있는데
자는 눈을 뜨고 있어도 나는 땀. 도화는 우리가 도둑놈 도자를 써가지고 밤에 흘리는 땀.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호기냉. 후 했는데 냉하대요. 입김이 냉해. 그럼 완전 지금 아주 심한 거예요. 수양반은 물설사. 중증입니다. 요거. 요럴 때 잘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약을. 다음. 자, 이기약. 기를 다스리는 약. 자, 이기약은 하는 일이 행기. 움직이게 해준대요. 파기. 기가 뭉쳐있으면 깨트릴 파예요. 깨트릴 파. 돌석자 들어가면 돌하고 관계가 있어. 돌 깰 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피잖아요. 껍질피. 그 다음에 적체 소멸. 이게 적체. 쌓을 적자에 체가 쌓여 있어. 그러니까 덩어리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깨트려야 돼. 그러니까 좀 센 약이라는 얘기예요. 센 약. 울결. 이것도 이제 결 맺었다 이거죠. 적과 결. 감기는 이제 기운을 내리는 약이 있어. 예. 기를 순환시키는데 내리는 약도 있고 올리는 약도 있는데 내리는 약. 내리는 약을 언제 쓰냐? 상역. 뭐예요? 내려갈 게 올라오는 거. 그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위장이 미식미식거리고 할 때 토한다. 그죠? 토. 이 구자에 도치 쓰면 돼요. 그럴 때 하기 시켜주는 약이 있어요. 하기. 아래로.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아래로 가는지 위로 가는지 내려가야 할 길도 있고 올라갈 기운도 있고 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뭐 위장 두 가지만 보자면 위는 내려가야 돼요. 왜 그래요? 그래야 소장에 가서 흡수를 하고 대장으로 가서 대변으로 빼는데 자 비장은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동그라미를 참 이제 순환하는 것처럼 위기는 내리고 비기는 올리고 그것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폐기가 상약하면 기침이 나와요. 천해. 그 다음에 신기가 부전하면 해수가 와요. 그래서 기침한다고 무조건 폐약만 쓰는 게 아니고 가끔 신장약을 써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신기환이라는 처방이 있어요. 거기 이제 오미자가 많이 들어가는 신장을 치료했는데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위기상약 요거 말씀드렸죠. 애약, 딸꾹질 이런 것도 다 위로 올라가는 게 기운이 내려가야 할 게 그게 이기약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의 병증 원래 이제 뭐 기의 5대 작용도 있고 하는데 기허증이라고 이제 여기 이제 인삼이나 황기를 써야 되는 거고 기함증이 우리 중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기. 뭐 중풍하면 이제 풍을 맞은 건데 요 가운데 가운데 중자예요. 요거는 그래서 이 중기하암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기함증 여기 이제 빠질 함정에 빠지는 개념 쑥 내려앉는 거지. 우리 피곤할 때 그 침대에 쑥 들어가는 느낌. 그 다음에 요 기함증이 자궁하수, 위하수. 이 하수증도 기함증으로 봐요. 기운이 없으니까 뭐가 되냐 내려앉는 거죠. 제가 이제 손님들하고 상담을 하면 혹시 이게 이런
덤블링 하는데 돈 내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스프링들이 다 기능을 해야 되죠. 그래야 점프하고 푹 올라가고 점프하고 푹 올라가고. 근데 여기 만약에 이게 느슨해졌어. 스프링 코일이. 그럼 어떻게 돼? 내려앉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저는 비위라고 이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체증. 요 기가 뭐 경기라든지 이게 쭉 움직여야지 멈추는 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간기 울결, 간에 기가 우울했다. 이거 이제 간 자체로 이렇게 씁니다. 그럼 기기가 소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게요? 답답하죠. 답답해. 그럴 때 요 이기약을 딱 쓰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기역증은 말대로 기가 내려갈게 올라가는 거, 그런 병증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 소식약, 뭐 소화제 개념인데 이제 뭐 소화제라고 해서 요것만 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 쓰고 이게 부가적으로 들어간다 생각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식체라는 거. 또 우리 체했다는 거 있죠. 그럴 때 이제 우선 써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원인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기불창이, 기기라는 게 그 배틀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기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이 모든 자연스러운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과식했어. 근데 혁대가 이렇게, 혁대를 우리가 묶고 있잖아요. 근데 과식을 했는데 배가 이렇게 나왔네. 숨이 안 쉬어져. 그럼 기기불창인 거예요. 그래서 완복장막. 요 배가 빵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이기약을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비위가 찰 때는 우리 전 시간에 온니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비위는 위장인데 중요한 게 뭐냐? 소화를 시키는데 냉장고 같이 차면 냉장고가 뭐 하는 거예요? 음식을 안 상하게 하는 건데 이 위장은 따뜻해서 온장고에 해야 돼. 근데 지금 냉해니까 소화를 해도 안 돼. 소진약을 넣어도 안 돼. 그럴 때는 온인약을 넣어줘야죠. 당연히. 속을 따뜻하게 하는 약 말씀드렸어요. 자, 기가 막혀가지고 소화가 안 돼? 그럼 이기야. 네. 그 다음에 습이 많고 탁한 기운이 많아. 그러면 방향화습약으로 습을 말려줘야죠. 그래서 뭐 조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게 패드를 샀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게 소리가 안 나서 좀 좋긴 한데, 그래서 소화제는 이렇게 혼자만 쓰지는 않고 이렇게 방향화습, 위기약, 온약 이렇게 쓸 수 있고, 오장육부. 근데 이제 육장육부로 나누면 나중에 경혈 학할 때 우리 보통 12경맥을 할 수 있는, 여기 뭐 이게 위에 것보다 음장이고 요건 양장이에요. 이제 그래서 부라 그래서 부. 요거는 육장, 요건 육부. 지금 이제 표류관계라 그래서 간하고 담, 심하고 소장, 비하고 위, 폐하고 대장, 신장과 방광,
심포와 상초. 심포가 우리 그 정신적인 얘기. 심보가 나쁘다. 이제 그렇게 못됐다. 심포. 심. 우리 싹을 포대기. 애기를 포대기 하듯이. 심장을 쌓고 있는 거. 그걸 하나의 기관으로 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 특히 아까 그 소화제를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 이게 신양이라 그래서 명문화, 불이에요, 불. 명문이 뭐냐면 그 인체에 촛불이라고 해야 되나? 이 생명의 불이에요, 생명의 불. 그 명문, 목숨 명자에 문문자에 그 불이 꺼지면 죽는 거라고 돼 있고, 약할 경우에 문제가. 그래서 신장을 좌신수, 이건 신장 신자예요. 이건 물로 받고 우쪽에 있는 것을, 좌쪽에 있는 것을 신수라고, 우쪽을 명문화라 그래. 그래서 수화가 함께 있어, 신장에. 이게 이제 명문론이라고 그래서 요게 이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아직 정립은 안 되는데. 자, 물을 이렇게 음식을 하려면 끓여야 돼. 익혀야 돼. 익히려면 불이 필요해.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 근데 불이 화력이 약해. 그럼 우리 밥이 설리고, 이게 소화가 안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재밌지 않나요? 자, 다음 이제 구충약. 구충약은 말 그대로 우리 뭐 해충, 십이지자충, 요런 촌충, 요런 걸 이제 죽이는 약인데, 아무래도 벌레를 죽이려니까 강렬할 수밖에. 요 약을 먹고 뭘 했냐면 옛날에 사제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구충제들이 충들이 기절시키고 사제로 뽑아내버린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 뭐 요즘은 뭐 구충제가 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거라 안 했지만, 옛날 같으면은 혹시 뭐 예전에 이거 말씀 그래요. 1년에 2번, 예, 봄하고 가을에 식구들 다 함께 먹어야 돼. 같이 식사하는 분들. 구충제 복용법입니다. 이제 좀 양약 구충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약법이라는 게 있어요. 복약법. 요게 그 방약하편에 나오는 내용이라 일반인들한테, 자, 한성의 약은 뜨겁게. 근데 요게 우리 녹차가 찬 성분이에요. 따뜻하게 먹으라고 그래. 안 그러면 뭐 한다? 설사한다. 열성의 약은 차갑게. 자, 열받은 상태에서 뜨거운 약을 뜨겁게 먹어버리면 위로 올라와 버리죠, 기운이. 그러면 압이 높아져요. 고혈압. 그래서 혈관이 약하면 터지기도 합니다. 병이 하반신에 있으면, 하반신이면 상반신, 하반신은 뭐, 여기 제가 지금 감각이 없어, 감각. 상반, 하반. 인체를 절반 나눠서 상하로 했을 때 식전에 복용한다는 건 이제 신장 방광에 들어갈 약. 그 다음에 식후에 되면 폐, 심장. 여기에 들어가는 거. 원래 신장하고 간은 밑으로 봐요. 하초로 봅니다. 간신은 동원이다. 여기 이제 나중에 장상농 하실 때 꼭 필요하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죠.
오케이. 1이라는 표현이 넘어서서 넘치나는 그런 개념이라 우리 요렇게 익모초 이렇게 쓰죠. 여기다 물숫자 하나만 돼. 익자인데 물숫자 하나 붙었으니 이렇게 붙었어요. 일출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이다. 자, 요게 다음 한번 넘어갈게요.